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신성 델타테크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합권에서 등락을 주고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요. 일단 반등을 제가 한 번은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반등이 언제 정도에 나올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저는 안 합니다. 더 이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평선에 대한 저항권 그걸 떠나서 이미 역배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62평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그쵸? 정배열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고 역배열 구간에서는 그쵸?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된다?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은 30에서 50% 정도가 되지만 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한들 이쪽 구간에서의 매물 저항을 받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오늘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초전도체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요걸 가지고 뭐 APL 논문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그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뭐 네이처, 사이언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자꾸 막 내용이 우기는 그런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왜 이렇게까지 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을 배제하고 봐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쵸?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 델타테크는 요렇게 6배 올랐습니다. 근데 요 내용은 그쵸?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LK99라는 물질이 나왔다. 요걸로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승 모멘텀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기술적인 내용으로 보면요.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보면 여기도 많이 올랐죠. 요거 한 방만 맞아도요. 3배입니다. 3배. 만원짜리가 한 달 만에 얼마까지 올라간 거죠? 3만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신고가를 만든 거예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니까 이 추가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딱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구간 돌파하는 걸 확인해서 왜 초전도체는 실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연결된다고 해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초전도체 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쭉 올라가서 요날 딱 시가에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시가 얼마냐? 5만원입니다. 5만원. 그쵸. 5만원 이후에 7만원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다들? 그 구간을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었어요. 주식시장에서 고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고 저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통만 먹는 게 전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쭉 제가 매도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요건 앞서 말씀드렸었던 LK99 있죠? LK99가 반영된 이 가격대, 그쵸? 이 가격대가 그쵸? 이미 6배 정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은 건 한 1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시세가 나온 건 바닥부터 6배예요. 그렇다는 건 시세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구간에서 쌍봉을 기다리자. 세력들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나가야지. 그쵸? 그래서 요걸 말씀드렸던 건데 그리고 나서 모든 시세가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배열로 확정을 지은 거예요. 도장을 맞은 거예요. 끝났다고.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 초전도체에 대해서 막 음모론에 대해서 막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만 제가 딱 더 드릴게요. 초전도체 있죠. 이제는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석배만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에 투자하는 이유가 초전도체 때문인데 엄밀히 따지면 초전도체로 인해서 신성 델타테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석배만 만들 수 있다는 건 이석배가 돈을 버는 거지 여기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아니 초전도체, 상용화 그리고 나서 신성 델타테크가 지분 가치를 인정받아서 돈을 왕창 땡겨간다. 요게 우리가 기다리는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세요. 초전도체, 상용화, 이석배만 만들 수 있대. 상용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석배는 요 기술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LK99가 초전도체가 맞다면 요 기술을 딱 팔면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끝. 상용화는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없는 이만 못한 결과가 되는 거죠.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지식이 없잖아요. 어차피 저는 그냥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인데 그쵸? 그리고 주식 투자자의 목적은 상용화돼서 그쵸? 무언가를 벌어들이는 그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무언가를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이럴 상황만 체크하는 게 주식 투자자가 할 일이지 초전도체를 가지고 논문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난 그렇게 예상하는데 이거는 그냥 공상이에요. 공상. 이건 과학자가 하는 거라고요. 우린 과학자가 아니라 투자자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직까지 한 방 남았다. 왜? 기술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이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차례는 더 털어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정배열 만들고 다시 가요.
그러면 우리는 쭉 떨어지면서 62평을 기준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즉 매도 구간을 잡아가면서 쭉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오는 구간 잡아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우리는 매수 구간을 잡아요. 매수 구간을 잡고 나서 고가는 62평으로 잡고 매도하고 컷, 끝. 이런 상황에서 내가 비중으로, 그쵸, 보유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 비중으로 손실을 커버해야 돼요. 내가 여기 물렸으면 지금 다 손실이죠. 제가 딱 정확하게 기준 잡아 드릴게요. 6만 원 이상이다. 손해 감수하세요. 하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5만 원대 잡았다. 그쵸, 손해 안 볼 수 있습니다. 5만 원 이하다.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가격대는 2만 원 초반 정도까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2만 원 초반 정도까지 갔을 때는 4만 원대 매수해도 50% 손실 구간에 접어드는데, 그래도 4만 원대 매수자들은 매도 손실을 0 정도로 거의 만들 수 있고 최소한의 인정할 정도의 손실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5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쵸? 여기서 제가 에코프로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에코프로는 양극재 기술력이 있죠. 에코프로 BM에서 만들지만 어쨌든 에코프로는 양극재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쵸? 양극재 기술력은 글로벌 에코프로의 순위가 한 6위 정도 되는데요. 양극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5개가 더 있는 거예요. 1등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가 올해 15배 올랐어요. 그쵸? 에코프로는 실적도 나옵니다. 그런 기업이 요렇게 빠집니다. 하락폭이 60% 이렇게 빠집니다. 월요일날 상한가 갔죠. 공매도를 막는다는 것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요. 그 반등 구간에서 보면, 자, 정확하게 여기 나오죠. 11월 6일. 그쵸? 11월 6일. 자, 개인 요렇게 나오고 외국인 요렇게 매수하고 기관 요렇게 매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매도 나온 걸 회수하는 거예요. 그쵸? 공매도 나온 걸 회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매도 나온 걸 회수한 거예요. 개인은 매도했죠. 그쵸? 정확하게 여기서 나오고 그 뒤부터는 안 나와요. 딱 끝. 이렇게 해서 끝. 그쵸? 이게 무슨 의미냐? 공매도를 상환하고 끝. 수급은 이럴 때만 보는 겁니다. 외국인 매수했네. 그런 게 아니라. 그쵸? 상한가를 갔지만 추가적으로 안 사들이는 이유가 공매도 상환 물량이라는 거죠. 그 수급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차트로 대입해서 보면요. 정확하게 62평. 그쵸? 역배열에서 62평 저항받는 걸 볼 수 있죠. 차트를 그래서 보는 겁니다. 차트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신성델타를 한번 볼게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생겨야 된다. 혹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생겨도 62평 끝. 이럴 때는 추가 매수 없이 매도. 어디? 여기 5만 원 근처에. 무조건 매도. 그게 지금 가장 베스트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만 원 초반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구간에서 내가 비중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 비중에 대한 전략은, 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고요. 이 내용은요,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도 너무 어렵고 상황도 어려우니까, 그쵸, 무료로 공개를 하겠는데,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돈 안 받아요.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신성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모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요거 내용 그대로 딱 따라하시면 됩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어느 선 정도에서 잡아야 되는지, 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멘탈까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가격 추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 여력이 있다. 그리고 또는 주식을, 그쵸, 멘탈을 잡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들어오세요. 지금 500분 이상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신성델타테크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지금 보합권이다. 매수 금지. 반등률에 남아있다. 낮아질수록 반등폭도 함께 낮아진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외적인 부분 절대 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단타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런 종목은 없고요. 뭐 상한가를 뭐 어떻게 매일 잡습니까? 그거는 안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더스 제약, 신신제약, 파마리서치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위더스 제약, 자, 오늘 장중에 저 6.8%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고가에 저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씩 이렇게 걸릴 때가 있는데, 고가에 한두 번 딱 이렇게 잡히는 건 운이 좋아서 걸리는 거지. 그쵸? 이런 부분을 어떤 특정한 계산식, 로직, 그쵸? 어떤 기법으로 인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쵸? 물론 확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100%가 아닌 건 0%와 다르지 않다.
그쵸?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가 확인하고 매도했을 때 3에서 5% 정도 목적으로 가는 거고, 요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 10% 이상, 20% 이상, 30%짜리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는 거다. 그쵸? 그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위더스 제약은 이런 식으로 끝났고, 신신제약. 자,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14%까지 상승 나왔죠. 그쵸? 정확하게 위에서 내가 5% 포기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5% 수익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파마 리서치. 자, 파마 리서치는 자, 신성 델타테크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배열이다. 62평 매도 끝. 그러면 3에서 4%, 많으면 5%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당일 매도 모두 다 끝. 그쵸? 이런 식으로 단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돼요? 무조건 기억하세요. 멘탈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신성 델타테크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쵸?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멘탈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신성 델타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도 드리지만, 쭉 올려보면 고가에 잡은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에 쭉 보면 단타는 당연히 진행을 하지만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고가에 잡은 것만 딱 보여드릴게요. 10월 10일자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10일자 내용, 장중 12시 48분. 자, 보이시죠?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입니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됐다. 그쵸? 정확하게 고가 잡은 구간입니다. 자, 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요. 지금 매수해야겠죠, 이제. 이 매수 구간도 실시간으로 전달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멘탈 잡으세요. 멘탈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딱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입장 받을게요. 여기는 종목을 다루기 때문에 수천 명씩 이렇게 있는 방을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사람이 임자다. 자, 그래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한 번 남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있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다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전도체 일단 그 내용은 일단 접어두고 우리 시세에 집중해서 살아나는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성공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